제6강 온라인에서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3가지 요소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요소로 메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요소인 일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스케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여기서 일정은 스케줄이란 말보다는 캘린더가 되겠습니다. 캘린더가 일정이고요. 여기서 일정은 하나의 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진짜 캘린더 그 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 일정은, 협업에서의 일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정은 학교 전체의 일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년 일정, 부서의 일정을 한글이나 엑셀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과 배포하거나 또 나스 등에서 공유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런 일정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실제로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한 후에 배포하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학교의 전체적인 일련의 일정들이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정 외에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생기는 회의와 같은 일정들에 대해서는 처리 방법은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언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일정을 전체적으로 묻는 그런 일정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장이 있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피드백으로 출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다른 일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율을 한 뒤에 또다시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일정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또 그것들은 기존에 만들어 놓아 있는 일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탁상용 캘린더를 써야 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일정은, 온라인의 일정들은, 협업에서 일정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온라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유를 한다 보면은 내 개인의 일정을 넣는 건 좀 깨름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의 일정에 대해서는요, 프리비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만 표시를 하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정보만 공유를 하게 합니다. 이것을 프리비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정보들만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전체나 아니면은 특정한 부서 또는 수업별로, 과목별로 캘린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그 캘린더 안에 각각의 일정을 추가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캘린더 자체를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협업 시대에 디지털 일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기에 더하여 협업 도구들은요, 오피스 365에 있는 아웃룩의 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특정한 미팅을, 이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미팅을 정하게 되면은 이 미팅의 참가자들을 회의 시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도구가 자동으로 각 사용자들의 일정을 확인 후에 가장 좋은 시간을 추천하게 됩니다. 몇 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천한 시간은 이 참가하는 일정에 참가하는 멤버들은 모두 다 그 일정들이 가능한 시간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따로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의 협업에서의 일정의 그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메일과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면 대부분 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즉 온라인상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파일과 폴더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 365나 또는 아웃룩에 제공해주는 이 원드라이브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가 그 온라인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오피스 온라인과 같이 이제 비설치형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제품들이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구글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보시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능상의 차이점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온라인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파일 및 폴더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 곳에다가 저장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일들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장 공간도 굉장히 절약하는 형태가 되겠죠. 데스크탑과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동기화입니다. 서비스들은 보통 원 드라이브 프로그램들 또 구글 드라이브 프로그램들을 데스크탑에 설치해 가지고요. 파일들을 바로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데스크탑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동기화되어 가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가고, 또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스크탑에도 바로 적용되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온라인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편집, 함께 작업하면서 같이 편집하고 코어서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공동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뭐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파워포인트를 공동 작업으로 발표 자료를 완성시키거나, 요즘 소설을 만드는데 친구들이 각각의 소설들을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이어서 쭉 소설들을 적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도 공동 작업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들, 앞에 말씀드린 풀텍스트 인덱싱, 즉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하는 부분들도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 구글이나 빙과 같은 검색 서비스를 바로 실시간으로 아주 쉽게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서비스도 포함한 그런 손쉬운 검색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과 상호 협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원노트와 구글의 구글 얼스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과 상당히 쉽게 이렇게 상호 협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메일에 대한 중요성 사실 없죠. 그죠? 메일은 그냥 메일이 주고받는 거 그냥 메일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공문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메일이 그 정도의 위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 팀즈나 아니면은 다른 협업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단지 온라인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메일과 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를 많이 바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명심하시고 이것들을 내가 다 녹여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팀즈를 이용하시면은 아마 획기적으로 수업에 그리고 또 업무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협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 두 가지, 일정과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